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홍영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지금 아들이죠? 아들이 몇 살이죠? 아들 이제 15개월 지났고 이제 16개월 돼가고. 아, 15개월 지났고. 그럼 돌잔치도 얼마 전에 한 거예요? 예, 돌잔치 됐습니다. 돌잡이 뭐 잡았어요? 돌잡이는 판사봉이라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뭐 판사나 뭐 법조인 아주 훌륭한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아들이 뭐 법조인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빠 입장에서 그냥 아들이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는데 뭐 법조인의 길도 아들이 하고 싶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혼 전문 변호사 하겠다면 어떨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도 제가 알려줄 것도 많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요. 우리 그냥 홍 변호사님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좋습니다. 오늘은 그런 양육권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승소 사건 시작합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네, 이 사건의 경우는 아이 양육권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퉜던 사건인데요. 네, 아내분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시고 집을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께서는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아내분이 이제 뭐 너무 이제 뭐 부부싸움이 심하고 뭐 힘들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집을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 아내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남편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아이가 있잖아. 그럼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하고 나갈 거냐?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갈 거냐? 아니면 뭐 당장 어디 갈 데도 없잖아. 뭐 본인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친구 집이나 뭐 아니면 뭐 어디 원룸이나 뭐 고시원 같은 데 지내면 되는데, 이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단 말이야 지금. 뭐 아니면 어린이집 다니고 있단 말이야. 여기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학교도 전학 가야 되고, 뭐 어린이집도 뭐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환경이 또 아무래도 좋지가 않잖아요. 혼자 갑자기 지내려면 그런 원룸이나 뭐 고시원 이런 데 살면은 환경이 바뀌니까 아이한테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아이를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본인 생각에는 이게 뭐 나는 한 일주일 한 달만 있다가 들어가야지,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어디 아이 거처를 마련해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되거든. 그럼 그게 한 달에 이제 뭐 2달 되고 이제 6개월 되고 1년이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친구냐 이걸 주장하는 경우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사건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래, 패턴이. 이제 엄마가 또 이제 모성애가 있잖아. 네. 아이 생각 계속 하는데 이제 환경 때문에 그동안 못 키우고 있다가 이혼 소송이 되면 이제 이때는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본인도 또 어떤 뭐 그런 거주 환경 같은 것도 마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치열하죠? 그럼 이거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애매해. 이걸 아빠가 키워야 되는지 엄마가 키워야 되는지.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누구한테 유리하다?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지금 현재 데리고 있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 재판 당시에 현재 누가 데리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집을 나가고 아니면 별거 중인 경우가 많잖아요. 같이 한 집에서 이혼한 경우보다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이혼 소송이 막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몇 개월 걸린 후에 이제 소송을 하고, 또 소송이 또 몇 개월 걸리고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짧으면 뭐 6개월, 길면 2년, 3년 동안 아이를 누군가가 데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데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법원에서는 현재 데리고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데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엄마가 더 아이를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있는 사람한테 더 더 유리하게 판정을 할까요? 그 아이의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충격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이 있어요. 이제 현상 유지 법칙. 뭐 책은 안 나오죠. 제가 어떻게 보면 이름 만들어서 만약에 이혼 교과서 하면 이인철 변호사가 만든 명칭이라고 해야 되나? 자, 현상 유지 법칙, 그게 뭐냐? 법원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해요. 현상을 존중한단 말이야.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엄마가 데리고 있어요. 아빠는 맨날 뭐 집에서 안 들어오고 그냥 맨날 외박만 하고, 아이가 엄마가 잘 키우고 있다. 이혼 소송 중 엄마가 잘 키우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당연히 주겠어요? 아이를. 엄마가 키우러 갈 거 아니고 지금처럼 잘 키우면 되니까. 아니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데려갔어. 남편은 이제 집에 혼자 있고 친정에 데려가서 별거를 한 2, 3년 했어. 그리고 아이가 잘 크고 있어. 그럼 누가 키워요? 당연히 엄마가 키워줘. 엄마가 데리고 있으니까. 반대로 엄마가 집을 나갔어. 뭐 가출했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출해가지고 1년 동안 아빠가 아이를 잘 데리고 있어. 특별히 문제가 없어. 그럼 누가 키워요? 아빠가 키운단 말이에요. 너무나 심플한 거야. 너무나 심플한 거야. 굳이 판사가 유형보다는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아빠가 데리고 있는데 엄마한테 애인 줘요. 그러면 그 아빠가 아니 판사님 왜 내가 멀쩡히 잘 키우고 있는데 왜 엄마한테 뺏깁니까? 막 항의할 거 아닙니까? 그럼 판사도 할 말이 없거든.
당신보다 엄마가 잘 키워.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 항상 여러분 법, 특히 판결, 뭐 조정, 뭐 어떤 특히 공무원들이 어떤 그 일을 하려면 뭔가 법적인 명분이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 근거 없이 엄마가 무조건 아이를 사랑한다, 모성애다 그것만 가지고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현상 유지의 법칙 꼭 기억해요. 현상 유지. 아이를 누가 지금 데리고 있는 현상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빠가 키우고 있나 엄마가 키우고 있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아이를 꼭 키우려면 반드시 아이랑 있어야 돼.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엄마가 그래서 1년 동안 밖에 있었는데 현상 유지 그래 이 변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아이를 내가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아빠 키우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이제 보냈을 때 어린이집 원장도 알 거 아니야. 저 엄마니까 데려갈래 해서 어린이집에서 탈취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럼 형사적으로. 그 양측의 입장이 있으니까 예. 큰일 납니다. 부부가 이제 같이 있을 때야 뭐 누가 데려가는 건 큰 문제 없겠죠. 같이 있는. 근데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에 한 사람이 점유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데려가면 그걸 탈취가 돼서 약취유인자가 될 수 있어요. 예날에는 뭐 약취유인자 뭐 그거 엄마가 데려가는데 아빠가 데려가는데 그건 못 참았는데 요즘엔 좀 엄격해졌어요. 예. 판례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데리고 있는데 별거 중에 아니면 이혼 소송 중에 데려가 이혼 후에 데려가면 뭐 너무나 명백하고 아빠가 친권자가 됐는데 엄마가 그냥 이혼 후에 갑자기 자기가 데려가 버려. 그것도 안 돼요. 그건 더 안 되고 이혼이 아직 안 된다 하더라도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에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데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크면 아이의 의사도 중요해요. 그럼 정말로 내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지금 혼자 나왔다.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를 이제 학교에서 만나요. 만나는 거야 상관없으니까. 만나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고 아이가 나 엄마랑 꼭 살고 싶어요. 아빠가 너무 맨날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오고 나 너무 엄마하고 살고 싶고 그런 거를 탄원서 같은 걸 내세요. 지수서. 근데 저는 약간 이게 근데 또 법원에 따라서 아이 진술서 탄원서 또 내는 것도 싫어하는 재판부가 있어요. 아니 왜 아이를 법원에 재판에 그 진술시켜서 아이한테 상처를 주냐?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 요즘엔 좀 분위기가 바뀌는 요즘에는 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뭐 아이 진술서 같은 내세하는 재판부도 있는데 사실 아이 의사가 중요하거든. 왜? 아이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오히려 이거는 힐링이 되는 거야. 아이는 엄마랑 사는 게 행복해. 그럼 엄마랑 사는 거를 의사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판사 앞에. 그럼 어떻게 해? 판사가 뭐 직접 가가지고 출장 조사가지고 아이를 면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아이 의사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탄원서를 내거나 진술서 내거나 아니면 아이의 그 영상을 내거나 뭐 음성 녹음 내거나 그렇게 의사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차단한다? 그럼 아이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냐고. 그 아이한테 그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상처 주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 이렇게 둘 다 법정에 불러놓고 아이를 직원대에 세워놓고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구랑 살래? 막 대놓고 그거는 아이한테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켜보고 아빠가 지켜보는데 선택해. 그거 선택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뭐 요즘에 이제 여러분 이혼 소송하면서 아이를 뭐 법정에 세운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재판도 없어. 아이를 막 법정에 세워가지고 엄마 살래 아빠 살래 뭐 추궁하고 그런 경우는 없고 이제 물어볼 경우 어떻게 물어봐요? 뭐 이제 심리 상담가가 뭐 어떤 그 좋은 환경에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서명 같은 걸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이한테 상처가 뭐 전혀 안 갈 수는 없겠죠. 쓰면서도 아이가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애들 굉장히 똑똑해, 성숙하고 멘탈 좋아요. 멘탈 좋아서 오히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는 변호사님 저는 적극적으로 좀 어떤 애는 이래 난 법정에 좀 같이 할래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답답해요. 판사님 몰라줘요. 나 엄마가 얼마나 불쌍한지 좀 진짜 진술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아이의 진심 어린 탄원서 이런 거를 내는 거는 좀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 변호사는 어떠세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건들에서 아이가 내가 좀 법원에 가면 안 되겠냐 많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들의 인생이니까 그럼. 본인들의 인생을 이렇게 진술서를 통해서 이렇게 어머니랑 살고 싶다, 아버지랑 살고 싶다 이런 거 제출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는 법원 관계자나 또 교수님들 저희 실무에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시고 교과서로만 보는 거랑 또 실무 다르고 교과서로만 보면 아이가 진술하면 아이한테 상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면 또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생각이 얼마나 요즘 아이들 인터넷 유튜브 이거 얼마나 많이 봐. 되게 성숙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또 적극적으로 또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맨날 엄마가 맞고 살아. 근데 증거는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법원에서는 몰라. 증거 내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엄마가 맞고 사는 거 좀 증언해 줄래요. 나는 이런 폭력 환경에 살고 싶지 않아요. 이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이가 오히려 더 피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벗어나려면 법원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가 의사표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야죠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사건으로 와서 치아를 다퉜는데
상대방도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아내 우리가 남편 아빠 아니었습니까? 예, 서로 치열하게 다툰 거예요? 예, 뭐 서로 이제 내가 양육자가 되는 게 옳다. 그렇죠. 이러면서 치열하게 다툰 뭐 거죠. 아내분도 뭐 탄원서도 여러 번 제출하시고 저희 쪽에서도 서면을 많이 제출하고 이러면서 꽤 긴 시간 변론기회도 많이 잡히고 치열하게 다투겠네. 그러니까 물론 엄마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예. 고성애가 있고 하니까. 근데 또 아빠가 그동안 키웠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이의 의사는 확인은 안 되는 건 나이다, 그죠? 예, 아이는 어려서 아주 어려가지고 어려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크기만 하면 엄마를 살래 그러면 되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에서 확인할 수 없고. 그러면 다시 원칙대로 와서 처음 제가 뭐라고 하죠? 무슨 원칙? 현상 유지의 원칙. 지금 아이 아빠가 잘 키우고 있죠? 예. 잘 키우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럼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엄마도 좀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혼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엄마가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 아이가 큰 다음에 아이가 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가면 그때 아이 의사 확인해서 친구냐고 변경 신청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아이 아빠가 유리하다. 왜냐면 아빠가 더 잘 키우고 있으니까. 또 아이가 또 아빠랑 사귀기 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어떻게 키우기로 했어요? 네, 결론적으로 판결은 아빠가 키우는 걸로 이렇게. 자, 이게 실제 판결이죠. 자, 서울 가정법원 판결이고요. 자, 담당 변호사, 홍 변호사가 나왔고. 여기 나오네요. 자, 사건 번째 친권자및 양권자 피고를 저희가 피고였죠. 예. 피고를 지정한다. 양압비까지 받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면죄기도 인정해주고. 뭐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그래도 쉽지 않은 사건인데. 자, 박수 한번. 어쨌든 양육 또한 친권에 대해서는 우리 의뢰인이 승소했다. 네. 어떻게 의뢰인이 좀 결과 받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워낙 치열하게 다퉈서 친권 양육권은 엄마로 변경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매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인이 이제 다시 친권 양육자로 지정이 돼서 너무 고맙고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도에 안도에 오신 그런 사건이구나. 네, 어쨌든 그 아빠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에서 더 잘 키우라는 의미 아닙니까? 아빠는 더 잘 키우고 또 엄마도 면접교 사건 인정해줘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부는 여러분 이렇게 부부는 사이가 안 좋아서 원수처럼 헤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반대지만 원수처럼 헤어지는 건 반대지만 어찌됐건 사이가 나빠서 헤어질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혼했다고 해서 완전 남남이에요? 아이가 있으면? 아니죠. 아이를 매개체로 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외국 영화 보세요. 미국 영화 보면 사실 저런 분들 막 우리나라는 왜 원수처럼 헤어져요? 걔네들은 파티 가서 그냥 서로 반갑게 껴안고 뭐 이혼한 부부가 너무 어색하잖아. 막 서로 반갑게 막 인사하고 막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러지.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 잘 커. 아이 뭐 이번 주는 내가 뭐 파티 데려갈게 이렇게. 저는 뭐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면 동반자거든. 또 원수가 아니라 이혼했지만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또 아이에 대해서 문제 서로 이제 디스커스하고 학교 이제 뭐 행사 같은 같이 참석하고 이혼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왜 이혼한다고 원수가 돼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한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그리고 몇 년을 같이 살았잖아. 애까지 낳았고. 그럼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유전자가 섞여서 사랑하는 아이가 낳았으면 부부가 물론 서로 이제 안 맞아 헤어질 수 있지만 원수처럼 헤어진 건 너무 아까워. 부부한테 아까워.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을 원수처럼 한다? 근데 이런 친구처럼 지내면 어떻게 돼?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의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또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한테 서로 엄마 아빠가 그냥 원수처럼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냥 아이한테 또 막 험담 만나가. 너네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가서 너네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야 뭐 맨날 뭐 엄마 때려. 너 아빠랑 뭐 이제 면접에서 할 때 뭐 말도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이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혼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사무실이 그걸 또 추구하는 사무실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부부 헤어지지만 원만하게 좀 잘 조정이나 아니면 판결까지 가더라도 지금 따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인청 연기 변호사의 양육권, 친권, 승소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